안녕하세요. 인생의 향기입니다. 오늘 하루도 참 치열하게 사셨습니다. 선배님, 잠시 숨을 고르고 지나온 길을 돌아봅시다. 지난날 우리는 새벽별을 보며 나가 다리 기울어서야 들어왔습니다. 상사의 갑질, 거래처의 횡포 속에서도 피눈물을 삼키며 버텼습니다. 오직 가족의 안녕과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참아가며 아파트 한 채와 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선배님, 아주 잔인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소중한 돈 다 쓰고 가실 수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평생 모은 돈을 멋진 여행이 아니라 생명을 연장하는 링거주를 사는데 써야 한다면, 맛있는 스테이크가 아니라 삼키지도 못할 약 한 줌을 사는데 써야 한다면, 그 치열했던 삶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세지만 건강하게 사는 건강 수명은 73세입니다. 죽기 전 10년은 병원에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평생 모은 재산의 절반을 이 고통스러운 10년 동안 병원비로 바치고 떠나는 것, 이것이 과연 우리가 꿈꾸던 성공입니까? 여기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했던 한 남자, 김 회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서울 강남 요지에 수십억짜리 빌딩을 소유했고, 자식들은 모두 명문대를 나와 의사와 변호사가 된 그야말로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인생의 표본이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던 그였지만 칠순잔치를 앞두던 어느 날, 평생 일만 하느라 돌보지 않았던 그의 췌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금 김 회장은 하루 입원비만 평범한 직장인 월급에 달하는 대학병원 21층 VIP 병동에 누워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강의 찬란한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침대 옆 협탁에는 번쩍이는 3천만원짜리 명품 시계가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꼼짝없이 침대에 묶인 채 온몸에 영양 공급 튜브와 소변줄을 꽂고 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도 물 한 모금 마음대로 삼킬 수 없는 처지입니다. 통장에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50억 원이 있어도 지금 그에게는 썩은 동아줄만도 못한 종이 조각일 뿐입니다. 그때 적막한 병실 문이 열리고 청소부 아주머니가 들어옵니다. 낡고 해진 작업복을 입고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혀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대걸레를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찌그러진 초코파이 하나를 꺼냅니다. 봉지를 뜯자 달콤한 향기가 병실에 퍼집니다. 그녀가 크게 한 입 베어 물며 혼잣말을 합니다. 아이고 달다. 이제 좀 살겠네. 꿀꺽. 모굴대가 넘어가며 초코파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그 소리가 김 회장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립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베개를 적십니다. 췌장이 망가져 소화 기능을 잃은 그는 속으로 절규하고 또 절규합니다. 하느님, 제발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제 전 재산을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제 빌딩도, 제 명예도, 제 자식들의 성공도 다 드리겠습니다. 제발, 저 청소부 아주머니의 건강한 위장과 저를 바꿔주십시오. 나도 저 찌그러진 초코파이 하나를 단 한 번만이라도 내 입으로 씹어서 꿀꺽 삼켜보고 싶습니다. 평생을 승리자로 살았으나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 위에서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씹고 뜯고 맛보고 삼키는 그 당연한 일상이 바로 기적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선배님,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몬스도 아니고 에이스도 아닙니다. 바로 병상입니다. 운전기사는 돈으로 살 수 있어도 대신 아파해 줄 사람은 천금을 주어도 살 수 없습니다. 돈의 효력은 오직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만 유효합니다. 눕는 순간 돈은 그저 생명 유지 장치의 건전지에 불과해집니다. 지금 내 발로 화장실을 가고 내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다면 당신은 김 회장보다 훨씬 큰 부자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근육은 빠지고 혈관은 굳어가고 있습니다. 돈이 최고라며 건강을 미루다가는 머지않아 우리가 김 회장의 옆 침대에 눕게 될지도 모릅니다. 선배님,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죽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죽기 전까지 10년 동안 내 의지로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 같은 존재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들에게 가족의 짐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나는 돈 모아서 깔끔하게 요양원 가겠다고 호기롭게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비참함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기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했지만 결국 피눈물을 흘린 박 선생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75의 박 선생님은 동네에서 자식 농사 대풍을 맞았다고 칭송받던 분이었습니다. 아들은 대기업 부장, 딸은 존경받는 교사였으니까요. 은퇴 후에도 그는 자식들에게 짐 되기 싫다며 굳이 경비원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찬바람을 맞아가며 악착같이 모은 1억 원의 통장은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든든한 방패였습니다. 그러나 불행은 단 3초 만에 닥쳤습니다.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며 찾아온 뇌졸중은 그의 반신을 마비시켰고 견고했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병상생활 2년,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24시간 간병비와 재활비로 매달 500만 원이 블랙홀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1억 원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남은 것은 텅 빈 통장과 움직이지 않는 다리뿐이었습니다. 병원비 독촉을 받은 어느 깊은 밤, 박 선생님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 끝에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물먹은 솜처럼 지쳐 있었고 수화기 너머로 비수 같은 며느리의 목소리가 꽂혔습니다. 여보, 이번엔 또 뭔데? 애 학원비 낼 돈도 없어서 대출 받아야 하는데 또 아버님이야? 돈 달래? 박 선생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아껴 써라 호통치던 당당한 아버지는 온데간데 없고 빚쟁이 앞에 고개를 조아린 죄인처럼 잔뜩 움츠러들었습니다. 아범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번 달 병원비가 조금 모자라는구나. 겨우 내뱉은 말 뒤로 1년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 끝에 들려온 아들의 깊은 한숨은 확인사살과도 같았습니다. 네, 알겠어요. 어떻게든 대출을 더 알아볼게요. 근데 아버지, 솔직히 저희도 진짜 힘들어요. 전화가 끊어진 적막한 병실. 박 선생님은 앙상한 손으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차라리 그때 죽었더라면. 목숨보다 귀한 자식인데 어느새 나는 자식의 등골을 빼먹고 가정불화를 일으키는 징그러운 거머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식의 효심마저 갉아먹는 지독한 병마와 가난 앞에서 그는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죄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선배님,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은 자식이 불효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간병이라는 지옥은 효자도 그 가족의 행복도 송두리째 파괴한다는 뜻입니다. 돈보다 더 끔찍한 건 인간의 존엄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인간답다고 느끼는 최후의 보루는 사회적 지위가 아닙니다. 바로 내 배설물을 내 손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정신은 멀쩡한데 괄약근이 풀려 기저귀에 실례를 하고 다 큰 어른이 며느리나 딸에게 하반신을 닦이는 수치심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르신, 냄새나서 죽겠네 정말. 간병인의 짜증을 들으면서도 아무 말 못하고 천장만 바라봐야 하는 비참함. 그 순간 인생의 향기는 사라지고 지린내만 남습니다. 근육이 빠지면 걷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인간의 기본 권리를 잃는다는 뜻입니다. 몸이 무너지면 당신이 평생 지켜온 품위와 권위도 모래성처럼 쓰러집니다. 그러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강남 아파트가 아닙니다. 나는 괜찮다. 끄떡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당신의 두 다리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주말마다 병수발을 들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자식을 위해 적금 붓던 돈을 멈추고 헬스장을 등록하십시오. 좋은 신발을 신고 좋은 고기를 사 드십시오. 그것이 10년 뒤 자녀를 간병지옥에서 구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김 회장처럼 박 선생님처럼 후회하며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지키시겠습니까? 여기 그 희망의 증거가 있습니다.
앞서 눈물 흘리던 박 선생님과 동갑인 최 선생님이 계십니다. 객관적인 부로 따지면 통장 잔고는 박 선생님의 절반도 안 되는 연금으로 사는 소시민입니다. 하지만 그의 하루는 병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새벽 5시 그는 알람 없이 눈을 떠 기지개를 켜고 동네 뒷산으로 향합니다. 턱끝까지 숨이 차오르는 심장 박동은 고통이 아니라 나 펄펄 살아있다 는 강렬한 환호성입니다. 종아리엔 돌덩이 같은 하트 근육이 배겨있고 허벅지는 40대 장정보다 굵습니다. 젊은 등산객들이 진짜 청춘이시네요 하며 감탄할 정도입니다. 하산길엔 직접 시장을 봐서 싱싱한 두부와 시금치로 밥을 지어 먹습니다. 남이 억지로 떠먹여주는 유동식이 아니라 내 튼튼한 턱과 치아로 꼭꼭 씹어 삼키는 밥맛은 세상 어떤 산의 진미보다 달콤합니다. 주말이면 자식들 전화가 빗발칩니다. 돈 달라는 비명이 아닙니다. 아버지, 제발 산 좀 살살 타세요. 무릎 달아요. 병원비 걱정이 아닌 너무 건강한 아버지를 향한 존경과 사랑이 담긴 행복한 잔소리입니다. 최 선생님에겐 강남 빌딩도 명품 시계도 없습니다. 하지만 죽는 날까지 내 몸을 지탱할 근육이라는 자산이 있습니다. 돈은 쓰면 사라지는 곶감이지만 근육은 쓰면 쓸수록 이자가 붙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진짜 노후연금임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선배님, 나이 들어 운동하면 관절 상한다는 건 위험한 착각입니다. 근육은 30대부터 매년 줄어들어 80대엔 절반만 남습니다. WHO는 이를 질병이라 규정했습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의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남는 혈당을 태워 없애는 곳인데 허벅지가 가늘어지면 혈당이 혈관을 막아 당뇨와 고혈압이 옵니다. 또 엉덩이 근육은 몸의 대들보입니다. 이게 약해지면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지고 결국 병상에 눕게 됩니다. 연금 통장에 10만원 더 넣는 것보다 시급한 건 허벅지 둘레 1cm를 늘리는 근테크입니다. 근육은 그 어떤 펀드보다 수익률이 확실한 노후연금입니다. 운동, 헬스장 갈 필요 없습니다. 그 돈으로 고기 사 드세요. 집에서 하는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투명의자 스쿼트를 하세요. TV 볼 때 소파에 파묻히지 말고 식탁 의자를 잡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세요. 허벅지가 뻐근한 그 고통이 바로 생명력이 차오르는 신호입니다. 둘째, 까치발을 드세요. 설거지할 때 뒤꿈치를 드세요. 종아리는 제2의 심장입니다. 종아리가 튼튼해야 혈액순환이 잘 되고 밤에 쥐가 안 납니다. 셋째, 계단을 사랑하세요. 숨이 차오르는 건 죽어가는 게 아니라 심장이 나 살아있다 고 외치는 환호성입니다. 운동보다 중요한 건 식사입니다. 은퇴의 공허함을 믹스커피나 떡, 라면으로 채우는 건 식사가 아니라 자해 행위입니다. 60년 넘은 낡은 엔진에 설탕물을 부으면 차는 고장납니다. 식사는 오락이 아니라 내 생명을 위한 연료 주입이어야 합니다. 첫째로 하얀 가루와 이별하십시오. 밀가루, 설탕, 흰 쌀밥은 독입니다. 거친 잡곡을 드십시오. 둘째로 단백질에 집착하십시오. 나이 들수록 고기, 달걀, 두부를 매 끼니 손바닥만큼 드셔야 합니다. 셋째로 소식하십시오. 배가 80% 찼을 때 숟가락을 놓는 용기가 장수 유전자를 깨웁니다. 내 나이에 무슨 하고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90세 노인도 8주간 운동하면 근력이 170% 좋아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한 스쿼트 10개는 내일 혼자 변기에서 일어날 힘이 됩니다. 오늘 참아낸 라면 한 그릇은 내일 당신의 맑은 혈관이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남은 인생 중 가장 근육 만들기 좋은 날입니다. 자, 몸을 만들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 마지막 하나, 몸을 지배하는 주인인 마음의 독소를 뺄 차례입니다. 진짜 건강의 완성, 마음 관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선배님, 이제 우리 대장정의 마지막 문을 열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허벅지 근육을 강철처럼 단련하고 자연이 준 거친 음식으로 몸을 깨우자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선배님, 아무리 천하장사 같은 근육을 갑옷처럼 두르고 몸에 좋다는 산삼과 녹용을 매일 달여 마신다 한들 이것 하나가 무너지면 우리가 공들여 쌓은 건강의 탑은 파도 앞의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쓰러지고 맙니다. 그것은 바로 몸의 주인인 마음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시니어들, 그 중에서도 평생을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선배님들의 가슴 속에 훈장처럼, 아니 시커먼 암덩어리처럼 박혀있는 그것, 바로 화병을 다스리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기억들이 있으시지요. 내가 그동안 가족을 위해 어떻게 헌신했는데 자식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나? 믿었던 친구 놈이 내 등 뒤에 칼을 꽂다니. 그때 그 인간만 아니었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사무치는 억울함, 치밀어 오르는 분노, 가슴을 후벼 파는 서운함. 이것들은 단순한 감정의 찌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체가 있는 청산가리보다 무서운 맹독입니다. 선배님께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며 일을 갈 때 선배님의 뇌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이 독소는 혈관을 타고 전신을 돌며 멀쩡한 면역세포를 마비시키고 혈압을 폭발시키며 심지어 얌전히 있던 세포를 악질적인 암세포로 돌변하게 만듭니다. 의학적으로도 명백히 증명된 사실입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터뜨리거나 반대로 내가 참지하며 속으로만 사귀는 사람들은 마음을 비운 사람들보다 암 발생률과 심장마비 사망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독약을 마시면서 남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자해 행위입니다. 그 사람은 선배님이 화가 난 줄도 모르고 두 다리 뻗고 잘 자는데 왜 선배님만 밤새 독을 마시며 스스로를 죽이고 계십니까? 그러니 선배님, 제발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이 예뻐서 용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은 죄가 가벼워서 면죄부를 주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선배님이 살기 위해서 용서하십시오. 선배님의 혈관을 지키기 위해, 선배님의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그 뜨거운 숯덩이를 이제 그만 손에서 놓아버리십시오. 쥐고 있으면 선배님 손만 타들어갑니다. 그래, 오죽 못났으면 그랬겠냐. 너도 참 불쌍한 중생이다. 하고 강물에 흘려보내십시오. 마음이 편안해야 피가 맑아지고 피가 맑아야 비로소 몸이 살아납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으셨다면 이제는 내 주변을 정리할 차례입니다. 몸을 위해 식단을 관리하듯 마음을 위해 인간관계의 가지치기를 단행하십시오. 나이 들면 친구가 많아야 외롭지 않다고들 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친구라고 다 같은 친구가 아닙니다. 만나면 자기 돈 자랑, 자식 자랑만 늘어놓아 내기를 죽이는 친구, 모이기만 하면 남 험담하느라 침을 튀기고 정치 이야기로 핏대 세우며 싸우는 친구, 매사에 부정적이고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노래를 부르며 내 기운까지 빼앗는 에너지 뱀파이어 같은 사람들, 과감하게 아주 냉정하게 정리하십시오. 이제 우리 인생, 남은 모래시계의 모래가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 귀하고 찬란한 시간을 왜 나를 병들게 하고 스트레스 주는 사람들에게 쓰십니까? 그런 사람들과 억지로 어울려 감정 노동하며 술 마실 시간에 차라리 혼자 공원을 걸으며 새소리를 듣는 게 100번 1000번 낫습니다. 많은 분이 혼자 되는 것을 공포스러워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고립될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량한 고립이 아니라 품격 있는 고독입니다. 고립은 타의에 의해 갇히는 감옥이지만 고독은 자발적으로 나 자신과 대면하는 궁전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오직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그 자신일 수 있다. 그러므로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혼자서 밥을 먹는 것을 처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의 속도에 맞출 필요 없이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을 온전히 음미하는 우아한 미식의 시간입니다. 혼자서 산책하는 것을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람소리, 물소리를 벗삼아 내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철학적인 시간입니다.
진정한 건강은 자식이나 친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도 충만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단단한 정신의 근육에서 나옵니다. 강인한 육체에 고요하고 흔들리지 않는 정신이 깃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추구해야 할 노년의 인생의 향기 아니겠습니까? 자, 선배님.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선배님과 저 사나이 대 사나이로서 3가지 약속을 제안합니다. 그냥 듣고 흘리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가슴에 새겨주십시오. 첫 번째 약속, 매일 땀을 흘리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거창한 운동선수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하루 30분,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등줄기에 땀이 흐를 만큼만 걸으십시오. 그 땀방울은 노폐물이 아니라 선배님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보약입니다. 두 번째 약속, 내 몸을 귀하게 대접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귀찮다고 물에 밥 말아 드시거나 싸구려 가공식품, 달달한 빵으로 선배님의 고귀한 몸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자연이 준 거칠고 투박한 음식, 질 좋은 단백질로 내 생명의 엔진을 정성껏 보살피십시오. 내 몸을 왕처럼 대접해야 내 몸도 나를 왕처럼 지켜줍니다. 세 번째 약속, 오늘을 살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느라,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오늘 누릴 수 있는 햇살과 바람을 놓치지 마십시오. 어제는 부도난 수표이고 내일은 약속 어음일 뿐입니다. 내 두 다리로 걷고 내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오늘만이 유일한 현찰입니다. 사랑하는 선배님, 그리고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평생 모은 돈을 병원에 다 바치고 고통 속에서 후회하며 천장만 바라보다 떠나는 삶, 그것은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선배님의 선택에 따라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비극입니다. 반대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 발로 당당하게 걷고 내 손으로 밥을 먹으며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는 참으로 행복했다, 고맙다라고 웃으며 말할 수 있는 삶, 이것 또한 기적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선배님이 내딛는 한 걸음, 오늘 참아낸 나쁜 음식 한 입이 만드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선배님의 심장은 여전히 뜨겁게 뛰고 있고 선배님의 근육은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당장 세상 밖으로 나가십시오. 건강한 육체, 평온한 마음,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 이 3가지 보물을 끝까지 지켜내는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길 저 인생의 향기가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부디 강건하십시오. 감사합니다.